네. 네. 네, 시작해주세요. 성준님 안 들어오시지 않았어요? 성준님 들어오셨나? 들어오셨어요. 아, 그래. 어디까지 했죠? 의장님의 결단력과 행동력까지요? 네. 행동력과 결단력이 빠르신 분인데, 그래서 앞에 나왔었던 최악의 감정들은 그분께서 표현하시지도 않으시겠지만, 전 본 적이 없었고, 두려움이란 건 사실상 실패해서 오는 감정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회피하려고 다시 마주치고 싶지 않은 감정인데, 의장님은 새로운 브랜드를 런칭을 시도를 되게 많이 했어요, 사실은. 보여지는 음, 거는 하나의 그냥 영업 플랫폼 하나인데 런칭 시도를 되게 많이 했었고 그 런칭을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결단을 하면은 임원진 회의부터 뭐 그 어떤 디자인까지 이게 런칭할 때 기간이 1, 2주를 넘기는 걸 못 봤어요. 근데 그 아, 리스크를 진짜요? 최소화를 시키고 계속 시도를 하고 실패하면 보완하고 그걸 반복해서 어찌됐든 성공적인 브랜딩이 몇 개 더 나왔었고 지금 음, 현재로서는 대표에서 의장으로 하고 거기에 대한 지분도 가져오시고 이번엔 심사위원장님과 같은 회사 대표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사실상 그 큰 기업도 성장은 했지만 성공적이지 않은 프로젝트나 새로운 브랜딩이 있었고 그게 밑거름이 돼서 그 다음 프로젝트 브랜딩을 성공을 했었고 이게 아까 두려움에서 아까 심사위원장님이 말했었던 자그마한 거를 여러 가지를 시도를 하고 리스크를 최소화시켜서 성공의 수순을 계속 밟아 나가야 된다라는 얘기가 이 책에서도 나오는 내용 같아요. 음, 그리고 냉소주의 같은 경우도 그분께는 사치라고 할 정도로 자존감이 높으셨었고 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제가 이 책을 읽고 나서 곱씹어 보니까 자존감이 높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일단은 진짜 현실적으로 그분께서 가정 환경이 가난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 평균. 크죠. 그런 게. 네. 네. 근데 거기서 핵심적인 거는 항상 리스크를 작은 것부터 시도했다는 거예요. 이 큰 기업이 음, 되기까지 처음에는 과외를 먼저 시작을 하셨어요. 영어 과외를. 음, 영어 과외 하기 전에도 동생분이 계시는데 동생분은 헬스계, 헬스 쪽으로 좀 큰 사업을 하시는 분이고 음, 원래는 이제 같이 사업을 하셨고 근데 동생분과 의견 조율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내가 음, 어떤 강사를 하고 싶은데 어떤 과목의 강사를 할까? 음. 그거는 그렇게 지금 인기가 다른 없다. 분, 지금 그 뭐지, 하는 누구죠? 음소거 해야 될 것 같은데, 누구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 어디세요? 집인데, 네네네. 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제게, 뭐지? 정수기가 좀 시끄러워요. 제가 아, 지금 일단 정숙이에요. 나 꺼놓겠습니다. 지금 바뀌신 줄 네네. 알고. 아, 네네, 알겠어요. 다시 시작해주세요. 네. 그래서 이제 영어 비과목을 다 빼고 영어가 그래도 지금 가장 인기 과목이니까 영어 강사를 해야겠다. 그래서 영어 강사 1타 강사의 강의들을 다 듣고 과외를 시작을 했고 그래 학원을 내가 입사를 해야겠다. 근데 1타 강사 강의만 듣다 보니까 이제 본인이 1타 강사가 된 것처럼 이제 행동을 하다 보니 면접 탈락을 계속 하셨었대요. 그래서 과외를 시작을 했고 과외를 하다 보니 정말 애제자가 나타났고 그 제자도 선생 그 의장님을 너무 좋아하는 바람에 소개를 시켜주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 친구들을. 그래서 묶어서 한번 해보자. 그럼 같은 시간에 추가적인 수익이 따라오겠구나. 그렇게 해서 점점 점진적으로 성공을 하신 거라 그 성공 과정에서 아무래도 자존감이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됐고요. 그리고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그 실패 과정을 최소화하고 성공만 맛본다라고 하면 게으름이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저는 무기력을 경험했었던 사람 입장에서 그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희자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저는 기억이 하나밖에 안 나요. 단원이라는 단어인데 뭘 해야지라는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그게 리스크가 없는 한 그냥 바로 당장 행동한다라고 말을 끝맺음으로 함으로써 바로 행동으로 이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아마 현생 의장님께서 행동력과 결단력을 가질 수 있는데 가장 큰 힘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이 감정 파트에서 현생 의장님께서 가장 강조했었던 게 아이들을 가리키고 아이들을 테스트를 할 때 분개함을 가지라고 했었거든요. 여러분 분개함이 뭔지 아시나요? 혹시? 저는 그때 처음 듣고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어요. 분개함.
네. 엄청난 분노. 맞아요. 분노인데 어느 쪽 방향의 분노인지 그게 되게 애매모호해요. 혹시 아시나요? 본인한테? 본인한테 하면 너무 좋죠. 근데 음. 제 입장에서는 그리고 의장님 입장에서는 학생들을 알려줘야 되는 입장에서 학생들한테 분개함이 있어야겠죠. 맞아요. 그 분개함이 예를 들어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은 지식 차이가 있고 이해 차이가 있고 아이들마다 이제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 알려주다 보면은 4번, 5번, 10번 알려주더라도 이해를 하기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유라님은 이제 아시다시피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은 이해를 잘하는 친구들도 있고 잘 못하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해를 여기다 공감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은 경력이 얼마 안 된 입장에서는 답답함이 진짜 많이 밀려올 수밖에 없어요. 나한테 주어진 시간은 한정적이고 내가 케어해야 되는 아이들은 너무나 많은데 이 아이한테 계속 매달릴 수는 없고 그렇자니 이 아이도 어찌됐든 소비를 해가지고 내가 와서 이 아이들을 케어를 하는 건데 내가 이 아이를 놓치고 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 거기서 이제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거기서 분개함 알려주신 건데 진심으로 학생이 걱정돼가지고 나오는 거는 쓴소리 있고 내가 당장 이 답답함이 짜증나서 나오는 건 잔소리예요. 그 미묘한 차이의 분개함인데 이 아이가 정말 걱정돼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따라와라라고 해서 분노하는 거는 분개함. 그냥 단지 짜증내는 거는 그냥 화내는 거밖에 안 되는 거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학생들한테 대입을 시켰을 때 그 학생이 내 진심을 느끼고 그게 동화돼가지고 성적이 진짜 많이 오른 학생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거를 되려 나한테 적용을 해보는 거죠. 그냥 내가 부모가 되고 내가 내 자식이 되는 입장에서 부모 입장에서 내 자식한테 알려주듯이 계속 분개하고 이러한 게으름이나 이런 사치는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책에 대한 내용과 같이 현승 회장님에 대한 내용을 녹여냈고요. 그 다음 내용은 이게 좀 화질이 좀 깨져요. 제가 확대를 하다 보니까 이 책에 대해서 나온 내용이고 수시님이 한 번 더 언급을 해주셨어요. 단톡방에. 이 현금 흐름 패턴에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지금 속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책 읽으시면서. 네. 네. 가난한 현금 흐름 패턴, 중산층 현금 흐름 패턴, 부자들 현금 흐름 패턴.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속해 있으세요? 가난한 패턴이에요. 저도요. 가난과 중산의 사이에 있는 느낌? 사이에 있으시면 굉장히 많이 성장하신 건데, 그래요? 그렇지 않을까요? 음, 저는 아직 근데 가난해요. 그래서 네, 나한테 먼저 투자하고 하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거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그걸 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네네. 그래서 완전 바닥인 가난한 현금 흐름 패턴보다는 우리는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 개발로서는 투자자 입장으로서 있는 거죠. 나 자신한테 투자를 하는 거니까. 음. 그래서 이 앰비션 북클럽에 참여하신 분들은 제 개인적으로는 되게 높은 수준의 분들이 참여를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는 한 번 더 각인을 하고서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야기를 풀어냄으로 인해서 이따 한 번 더 언급이 될 거예요. 네. 그럼 부자들의 가장 큰 비밀, 세금과 기업. 이거는 제 눈에 확 띄었어요. 왜냐면은 금융 IQ라고 책에 나와요. 그래서 크게 4가지로 나뉘는데 회계, 투자, 시장에 대한 이해, 법률. 회계는 재물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 아까 우리가 얘기했었던 이거겠죠? 네. 근데 투자 같은 경우는 돈을 버는 법. 이거는 사업가에서 기업가에서 투자가로 넘어갈 때의 상황인 거고, 시장에 대한 이해는 우리가 당연히 사업자를 준비함에 있어서 파악해야 되는 거고, 법률 같은 경우는 사업자 만들고 법인으로 넘어갈 때 정말 많이 필요한 지식인 거죠. 그래서 그 하얀 사관님이 저번에 한번 언급을 해주시긴 했는데, 이게 과세 표준이에요. 그리고 사업을 하시고 법인 전환하신 분들은
꿰뚫고 계시겠지만 아직 이제 초창기 초년생이신 분들이 위해서 한 번 더 언급을 하자면은 이게 22년도 개정안이거든요. 그래서 네. 세금 부담을 좀 적게 좀 부담을 좀 덜 주자라고 해서 이렇게 개정이 된 건데 보통 그 개인 사업자에는 간이가세자가 있고 일반 과세자가 있는데 일반 간이가세자는 혜택이 많아요. 대신에 매출이 적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8,800 이하인 경우는 보통 간이가세자로 많이들 가져가시고 음, 일반 과세자로 넘어가면은 8,801만 원이 찍혀도 35%를 찍혀요. 과세율이. 맞아요. 그러니까 세금이 엄청나죠, 지금. 네. 이 11% 차이가 그냥 숫자로는 11%인데 이게 체감적으로 다가오는 거는 상상 이상이에요. 매출이 커질수록, 순수익이 커질수록. 그래서 많이들 간이가세자에서 8,800이 넘어간다라고 하면 법인 전환을 하는 거죠. 거의 맞아요. 2억까지는 10%가 돼버리네. 24%가 줄어드는 거니까 당연히 여기 부자 아빠 가난 아빠에서 나오는 얘기 자체가 세제 혜택을 최대한 이용해라 라는 내용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세금을 내는 것만큼 내가 챙겨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일반 직장인 원천징수 떼시는 분들에 비해서는 당연히 많이 가져가는 게 당연하겠죠. 그래서 다들 사업자를 내시려고 하시는 거고 사업자를 내시는 데 있어서 이러한 기초 지식은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가 아는 선에서는 그냥 간략하게 넣어봤고요. 그리고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월급 안에 식대랑 그 유류비가 포함이 돼요. 근데 그걸 비과세로 뺄 수가 있었는데 이제 3년도 되면서 개정된 게 월 20만 원까지는 비과세로 뺄 수 있다라고 이제 개정이 된 거고 비과세라는 거는 세금을 안 내도 된다라는 법적인 이제 증거가 되는 거죠. 이런 게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저자가 말한 내용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제가 많은 대표님들을 만나고 컨설팅을 조금 했었어요. 다양한 업계, 다양한 대표님들을 만나고 다양한 나이 연령층을 만났는데 재무제표를 항상 봤거든요. 그 대표님들 동의하에 현실적으로 얘기하면은 잘 안 되는 대표님들, 곧 망해가는 대표님들, 하락장으로 떨어지는 대표님들 공통점이 본인 사업체의 재무제표를 보지 못해요. 즉 개인으로 따지면은 손익계산서를 이거 어떤 게 어떤 건지 잘 몰라요. 심지어 금액을 따지는 건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용어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재무제표를 아예 방치를 하시고 세무대리인한테 그냥 떠넘기시는 경우가 많은데 세무대리인은 내 가족이 아닌 이상 자기네들도 쳐내야 되는 업무가 많기 때문에 되게 대충해요. 그리고 법인일수록 더 신중을 봐야 되는데 더 대충해요. 그래서 법인 재무 리스트 중에 내용이 혹시 조금 어려우신가요? 아니죠. 아니요. 네네. 네, 괜찮습니다. 네. 그 법인 운영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잠깐 언급을 하면은 법인 재무 리스트 중에 가지급금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결산이 끝나고 재무제표를 그렇게 완성하고 다음 연도 해로 넘어가면은 그 수정을 절대 할래야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가지급금이라고 하는 거는 직설적으로 국세청에서 봤을 때 회사 돈을 횡령한 거예요. 그러면은 국가에서 대출을 해주거나 무언가를 도와줄 때, 당신은 횡령했네 라고 그냥 단순적으로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대출도 잘 안 나오고 지원금도 잘 안 나오는 상황이 생기는 거고, 그럼 현금 흐름이 어느 정도 좀 막히게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걸 알았으면은 그 대표님께서 세무대리인한테 전화를 해서 가지급금은 내가 그런 비용으로 처리한 게 아니다. 법인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하나의 인격체가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함부로 돈을 쓰면 안 돼요. 그래서 나는 이런 의도로 비용 처리했는데 너네가 그냥 가지급금으로 처리해버리면 어떡하냐? 그럼 그때 세무대리는 바꾸든 어떻게 해서든 재무제표를 바꿔서 결산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거를 아무도 잘 모르시는 대표님들, 특히 연령층이 높으신 대표님들은 신경을 안 쓰시다 보니까 손익률도 많이 떨어지고 그러다 부채가 잡히고 그러다 파산을 하고 회생하신 대표님들은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상 먼 이야기보다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감에 있어서 20대, 30대, 40대 접어들면서
돈에 대한 욕심도 생기다 보니 사업을 하게 되고 사업을 하게 됐을 때 또하는 리스크를 우리가 최소화하자라는 의미에서 제가 잠깐 준비한 자료고요. 그게 저자가 말하는 내용, 연승환 의장님께서 해왔었던 그러한 그 흔적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으로 잘 아시고 금융지식이 높으신 분들은 가지급금이 잡히기는커녕 비용 처리 되게 효율적으로 하세요. 그래서 이 책에서 나오는 사업자일 때 세금 혜택이 그 종류 중에 하나고 세제 혜택도 잘 아실 뿐더러 국가에서 지원금 굉장히 많이 나오시는 거 아시죠? 특히 코로나 때 네네. 사람들 인건비를 줄 때도 지원금으로 다 충당하신 분들이 계세요. 1년 동안. 그럼 그 금액이 몇 천만 원, 몇 억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이러한 내용들을 깊게 들어가지 않았지만 이게 입문용이다 보니 책이 그러한 내용들을 어느 정도 다뤄줬다. 그래서 정말 명저서다라고 생각이 들고 여기 두 가지 분류로 책에도 나와요. 기업을 소유한 부자들, 기업을 위해 일하는 직원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 있으세요? 전 둘 다거든요, 지금. 동급자이면서 자영업자니까. 저도 2개로 가려고 하는 것 같네요. 두 개요? 그건 직장도 네. 다니시는 거예요? 지연님은? 네, 이제 직장을 다니려고 하고 있어요. 아, 다니려고 하는 거는, 네. 새로운 걸 배운 거를 좀 써먹어 보려고. 와, 되게 좋다. 음, 엄청 빨리 성장하실 것 같은데? 음, 네, 좀 저는 재산 증식의 목표가 네. 조단이라서 빨리 저도, 성공해야죠. 저도 그 배에 좀 합승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좀 다리라도 걸칠 수 있을까? 네, 저야 영광이죠. 네. 아,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은 어디에 속해 있으신가요? 저도 저는 둘 뭐 다인 것 같아요. 네? 저도 둘 다 둘 음, 다 속해 있으시고. 법인 우중님은요? 운영은 하는데 네네네. 다른 회사들의 채용 공고도 넣었어요. 이제 입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프리 형태로 뭐 할 수 있으면 하고 싶은데 안 되더라도 네. 다른 부업 형태로 지금 하고 있는 업이랑 좀 균형을 맞추면서 네. 하는 일 자체가 그렇게 다르지가 않아서 동시에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아, 좀 알아보고 있어요. 이게 진짜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하나의 인사이트를 얻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으신 것 같아요. 이게 진짜 현명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음, 우중님은 어느 쪽에 속해 있으세요? 전 아무래도 아직 직장 쪽이니까 직장 쪽에 이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네. 아무래도 돈 월급 받으면 세금 떼이고 그냥 받는 거니까 그걸로 해서 이제 쓰는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아직은 그 부자들 쪽에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2개로 다 가져가네요. 이게 좀 신기하네요. 이게 좀 그래도 자기 개발을 하시는 분들의 좀 대세가 아닐까 요새 트렌드로. 음, 약간 아무래도 리스크, 하이브리드 같은 거네요. 하이브리드. 그쵸. 리스크가 예. 적다 보니까. 아, 그래서 어찌됐든 결론은 기업을 소유한 부자들은 돈을 벌고 돈을 다 쓰고 비용 처리할 것 다 하고 거기서 세금을 내고 아까 보신 것처럼 법인 같은 경우는 과세 표준이 2억 미만일 때는 10%밖에 내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직장인들보다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고 직원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내가 비용 처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내고 나서 남겨진 돈으로 우리가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요새 깨어 있으신 분들은 사업자 아니면 부업 쪽으로 넘어가셔가지고 본인 것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챕터 2, 왜 금융 지식을 배워야 하는가? 라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잡히겠죠. 그래서 음, 저는 이 아까 책 목록 자체가 꼭 그렇게 1, 2, 3, 4, 5, 6, 7, 8, 9 순으로 이해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이 그 이유에 있어서 이렇게 흐름 맥락상 저는 이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다시 한번 우리가 현금흐름 패턴을 보면은 세 가지로 나뉘고 자산은 지갑에 돈을 넣어준다. 부채는 돈을 빼간다. 라는 정말 근본적인 개념을 이해를 하고 보면 되는 거겠죠. 차 같은 경우는 자산일까요? 부채일까요? 부채, 네. 부채죠. 근데 이게 자산일 경우가 있겠죠? 어느 경우일까요? 어느 직업을 가졌을 때?
테슬라 직원들이 네. 테슬라 차가 올라서 자기들 걸 팔아서 돈을 벌었대요. 맞죠? 샀을 그렇게 때는 하면 맞아요. 그렇게 하면 차익이 남기 때문에 자산이 되는 거고. 이거는 딱 정해진 답은 없고 자기 상황에 맞게 자산과 부채를 정말 현명하고 꼼꼼하게 기준을 잡아가야 된다라는 생각이고 스시님께서 정말 좋은 예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부자들은 자신을 위해서 사업을 한대요. 그 이유도 어느 정도 이제 나왔어요. 내가 어느 정도 세제 혜택을 볼 수 있고 내가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똑같은 24시간이 주어지는데 그 시간에 내가 원하는 소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럼 부자들의 무기가 1번부터 7번까지 있네요. 1번 같은 경우는 한승원 의장님이 이미 실현을 하신 거예요. 한승원 의장님 혹시 나이 아세요? 여러분? 38? 맞아요. 네. 제가 있었을 때가 34인가 5이었거든요. 어, 진짜 빨리 성공하신 거예요. 음, 그리고 순자산을 그렇게 가져가셨지 원래 더 많은 자산을 가실 분이에요. 왜냐면은 기부도 엄청 많이 하셨고 기부단체도 설립을 하셨고 아프리카에 막 학교도 이런 거 설립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그 이상의 뭐 경험이나 자산을 가져가셨다라고 해도 부강하죠. 1번은 현승 의장님께서 실현을 하셨었고 1번이 내가 없어도 되는 사업, 즉 시스템이죠. 김승호 회장님이 말씀하시는 펠리체님이 말씀하시는 시스템. 수요자는 낮지만 관리나 운영하는 다른 사람이 하고 있다. 내가 직접 거기서 일을 해야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 사업은 내 직업이다. 그래서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여기서 내용을 얘기를 해주는 건데 그 영어 플랫폼이 어떻게 운영이 되냐면은 저는 진짜 놀랐어요. 왜냐면은 공부방 운영하시는 대표님도 지금 여기 계시고 영어 플랫폼 쪽에서 일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어떻게 그 영어 플랫폼이 운영되시는지는 혹시 아시나요? 현승 의장님의 회사요? 제가 알기로는 그 강의를 본인이 다 녹화를 하시고, 네, 그거를 학생들이 오프라인 학원에 오면, 네, 그 강의를 보고, 이제 해당 원장님들께서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오답이라든지 이런 네, 거를 좀 설명해 주시고, 이런 방식으로 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맞아요. 복제품을 만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네, 네, 맞아요. 그래서 네, 직영점이 7, 80개인데 프랜차이즈 하지 않는 이유가 직영점을 하는 이유가 현승 의장님께서 컨트롤하기 쉽게 만들었다라는 시스템으로 저는 음, 보거든요. 왜냐면은 테스트를 어떻게 보냐면은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보통 테스트를 받잖아요. 근데 네, 그 선생님은 그 위에 팀장, 그 팀장은 부원장, 부원장은 원장, 원장은 그 위에 뭐 이사, 전무, 부대표, 대표 이렇게 음, 역순으로 테스트를 보거든요. 음, 그래서 테스트를 잘 못 볼래야 못 볼 수가 없고 공부를 음,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고 음, 아이들을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고요. 음, 직영점으로 그렇게 통일이 된 거고 그리고 분원이 사실상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음, 학생들 수용하는 거에 비해서. 근데 그게 가능했었던 이유가 아까 지훈님께서 말씀하신 게 보통 학원 가면은 2시간이나 3시간 강의를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100명, 200명 분원이 있다고 쳐봐요. 그럼 100명, 200명을 수용한 상태에서 2시간, 3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여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애들이 강의를 먼저 보고 인지를 하고 학생들이 직접 찾아와가지고 30분 동안 테스트를 봐요. 테스트 어떻게 보냐? 우리가 앞에서 명사라는 개념을 배웠는데 이 명사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해봐라라고 얘기를 해요. 음, 설명 못한다. 탈락. 체크 체크 탈락. 그 아이들이 다시 집에 가서 공부를 해서 다시 방문을 하죠. 그러면 그 말은 즉슨 분원의 규모가 한정돼 있더라도 회전율이 된다. 그러면은 거기에 나가는 월세가 줄어든다. 고정비가 줄어든다. 최소의 리스크를 만들고 최고의 수익을 얻어간다라는 개념으로 음, 저는 받아들이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도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한승 의장님에 대한 뭐 회사 시스템이나 이런 거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들께서만 필요하신 부분만 얻어가시고 네, 주변에 배포를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여기 계신 분들의 혜택이니까요. 네네, 성함 알고서 오신 것도 혜택이고 제가 여기 네네, 있는 것도 혜택이고
여러분들이 시간 내서 오신 것도 혜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만 아셨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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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7가지 무기 중에 저는 어떤 걸 갖고 있나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모르겠어요. 저는 6번하고 7번을 준비 중인 것 같아요. 1번은 음, 추후에 제가 시스템을 만들 생각이고, 제 이야기 먼저 풀자면은 제가 얼마 전에 그 직장 생활을 초년생에 4년 했었던 직장 생활 대표님을 만났는데, 그분도 나이 연세가 많지가 않으세요. 근데 지금 원래 직장 터를 다 밀고 건물을 올리시더라고요. 오, 4개 동에 건물을 올리시는데 오랜만에 인사 와서 반갑다. 저는 찾아간 의도가 그 사장님한테 은혜를 너무 많이 입어가지고 인사차 방문을 드린 건데, 너 혹시 사업할 생각 없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1층에 상가가 지금 3개, 2층에 상가가 하나가 비는데 너가 생각이 있다고 하면은 1년 뒤에 나랑 시작을 하자. 내가 임대료는 싸게 줄게. 어쨌든 건물 가치를 같이 올리자라는 제안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이제 같이 운영하고 싶다라는 꿈이 어느 정도 확실해졌고 되게 선명해졌다라는 지금 계획이 있고, 그래서 저는 1번하고 6번하고 7번을 준비하고 있는 입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 분들은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저의 경우는 1번도 하고 2번이랑 3번이랑 4번도 있고요. 와, 많이 갖고 계시네요. 네, 6번, 7번도 준비하고 있어요. 부자다, 부자. 진짜 부자 아니고 부자이네. 부자의 길을 가려고 하죠. 저 이번 주 금요일 날 부동산 제가 가지고 있는 거 있잖아요. 저 네. 거기서 세입자분이 이제 곧 나갈 예정이라고 연락이 와가지고 멘붕에 있습니다, 여러분. 와, 축하드립니다. 아니 진짜. 축하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멘붕이라고. 그, 아, 그러니까 멘붕에 멘붕인데 오셨다고요? 그거는 세입자 세입자가 나가는 있다가 거는 나간다 그랬다고. 그럼 아, 완전 새로 멘붕이죠. 바로 이렇게 들어오신 게 아니라. 네, 세입자가 이제 원래 1년 정도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도중에 나갔다 그래가지고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부동산한테 복비랑 이런 거를 본인이 다 맞아, 지불해 맞아. 주셔야 돼요. 계약한 내용대로 안 되면. 맞아, 맞아. 근데 어떻게 그쵸. 될지 모르니까 그거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마음이 안 좋죠, 여러분. 아, 축하할 일이 세상에. 아니에요. 마음이 아니, 찢어집니다, 잘못 여러분. 들어가지고 죄송합니다. 네네, 부동산 있다고 또 다 좋은 것도 아니잖아요. 알고 계시잖아요. 맞아요. 네, 리스크 다른 분들은 맞습니다. 어떠세요? 큰 것 중에 하나죠, 또. 네네. 저는 부동산 업체에서 1번은 이미 지금 되고 있고요, 어느 정도. 그리고 주식이랑 채권은 안 하고 있고, 부동산은 제가 수입 창출은 안 돼요. 왜냐면, 등기를 한 달 동안 6개를 쳤는데, 제가 일부러 땅으로만 쳤거든요. 왜냐면 지금 아파트가 두 채가 되어 있어서, 그 이상이 되면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다 빚입니다. 지금 부채 부동산을 가지고 있고, 제가 하려는 것도 6번, 7번. 네, 이거 지금 2월 달에 하려고 지금 준비 중이에요. 네. 좋습니다. 우종님은 어떻게 진행되고 계세요? 저는 주로 주식 베이스로 하고 있고요. 주식을 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현재는 부동산, 이제 내 집 마련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 부동산을 좀 공부를 좀 하고 있어요. 그거는 올해 중으로 일단은 하나를 매입할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안 나와 있긴 했는데, 제가 하는 것 중에 아트 재테크라고 있어요. 이제 어떤 사설 단체를 통해서 이제 그림을 사면 그 그림을 통해서 이제 렌탈료 같은 걸, 임대 수익 같은 거를 이제 받는 게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아무튼 뭐 임대 수입 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세 가지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약간 이제 지금 뭐 지식 창업 하는데 이제 그런 거는 조금씩 배워가면서 저만의 사업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생각입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수진님은 어떻게 진행되고 계세요? 저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7번을 좀 강화시켜서 음, 나중에 1번으로 할까 했는데 지금 하고 있는 일이 1번으로 되려면 어, 자청님이 얘기하신 게 순이익으로 혼자 힘으로 1000에서 1500 정도는 벌어야 위임할 정도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음,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그 정도까지 될까 싶어가지고
뭐 그러려면 월 1억 5천 규모의 계약을 매달 해야 되는 건데 뭐 최대 그렇게 되는 건데 그건 일단은 좀 계속 강화를 하고 있고 동시에 지금 다음 달에 정부 지원 이제 예창패 하는 거 6번으로 좀 준비를 좀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어, 근데 혹시 그것도 지역이 어디세요, 수진님? 저는 회사가 신사역에 있는데 네. 제가 살고 있는 건 부천이고 이제 조만간 한두 달 내로 이사를 가고 싶은데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내야 될 돈이 좀 아직 많이 좀 남아 있어가지고 좀 힘듭니다. 음, 안녕하세요. 예창패 근데 경기권은 좀 빡세지 않아요? 어, 그런 거는 좀 잘 모르고 있어요. 그냥 헬스케어 쪽으로 나오는 거를 좀 준비하려고 제가 원래 우울증을 되게 겪었다가 지금은 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그걸 이용해서 뭔가 AI를 접목해서 좀 빅데이터랑 그런 걸 제가 뭔가 기술은 없지만 아이디어로 여기저기서 자문받고 좀 구성해보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근데 경기권이 힘들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봤네요. 아, 그래요? 음, 보통 네. 제가 알기로는 서울하고 대전하고 조금 빡센 거로 알고 있고, 네, 그다음 맞아요. 경기, 네. 그다음 이제 지역권으로 이제 밑에 지방으로 넘어가면은 그때 거기는 좀 경쟁률이 덜해가지고 그래서 하시는 그렇죠. 분들 많이 본 적이 있어서 혹시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네, 그래서 대현님, 그 네, 소사무실을 지방으로 얻어가지고 예상패를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네. 맞아요. 음, 음, 그거 한번 거기 지방에 참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네, 아니요. 사무실 사업자만. 주소를 그렇게, 아, 네, 그렇게 사업자만? 하면 돼요. 네. 네네네. 근데 그 아, 증명은 할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직원이 있으면은 출퇴근 기록부나 이런 것만 증명할 수 있으면은 맞아요. 경쟁률이 확 떨어지니까 네, 거기서 당첨될 확률이 좀 높죠. 그렇죠. 네. 요한님은 어떻게 진행되고 계세요? 1번은 일단 10월에 영어학원에서 2년 안에 티스탐을 하는 게 목적이고요. 2번 주식을 제가 잘 못해서 제가 잘 아시는 분한테 위임을 했어요. 그래서 음, 그리고 7번도 준비 중이고 이제 제가 성장한 거에 대해서 그런 지식 관련된 거 전자책 발행할 예정이고요. 8번은 제가 욕망의 북클럽 속에 소모임을 만들었어요. 음, 저희 네 명이 갑자기 시작된 건데 그래서 저희가 월간 성장 보고 뭐 그다음에 이제 하반기 상반기로 나눠서 저희가 어제 만났는데 저희가 이제 2024년에는 저희끼리 사업자를 내서 그 플랫폼을 만들려고 예정 중이에요. 음, 어, 기대된다. 네, 그래서 각자가 이제 각자 분야에서 올해 1월까지는 서로 계속 만나면서 성장을 비약적으로 우리가 하고 보도를 돼서 아웃풋을 2024년도에 정확하게 내기로 했어요. 음. 기대하겠습니다. 기대된다. 태환님이신가요? 흉님? 네, 태환님 네네. 어떻게 진행되고 계세요? 저는 1번을 준비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주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빌딩 중개 일을 했어요. 음, 그래서 이제 사업을 하면서 이제 주식과 부동산으로 이제 불려가는 쪽으로 저도 어, 아까 B에서 I 그 형태로 밟을 것 같습니다. 되게 빨리 음. 밟으시네요. 이제 축하드립니다. 그렇게 네네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빌드업 할 것 같습니다. 음. 지훈님 아까 말씀하셨나요? 네, 저 아까 전 1번, 아, 맞죠, 맞죠. 네네. 해서 하고 수빈님, 있습니다. 수빈님은 어느 쪽으로 생각을 하고 계세요, 혹시? 저는 어, 그 직장에서 돈을 받고 월급을 받고 일하던 중이어서 주식을 조금 하고 있었고 이제 어, 이번에 퇴사를 하게 돼서 다른 직장 알아보면서 이제 요즘에 인스타그램 SNS 계정에서 퍼스널 브랜딩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곳에 한번 해보고 싶다는 관심이 예전부터 있어가지고 배우고 조금 개발하려고 노력 중이고 조금 다른 분들의 인사이트 듣고 싶어가지고
지금 같이 참여하게 되었어요. 어, 아직은 잘 모르는 초보여가지고. 저도 잘 몰라요. 어쨌든 저희가 무기를 한 개에서 많게는 뭐 네다섯 개씩 지금 준비 중이시고 이미 가지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뭐 성공으로 가는 길을 밟고 있다. 다행히.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뱉은 말들만 저희가 솔직히 지키면 되는 거잖아요. 하면 되는 거고 결단력 있고 맞습니다. 행동 있게만 진행하면 되는 거니까 저희는 다 잘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자들은 돈을 만든다라는 개념은 사실상 아까 이제 태아님께서 말씀하신 사업가에서 이제 투자가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거기서 돈을 더 만들지 않을까. 순 자산을 2배, 3배, 몇 배로, 몇십 배로 늘려갈 수 있는 길이지 않을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까지 개인적으로는 제 그릇이 여기까지 가기에는 아직 멀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빨리 여기서 여기는 뭐 수월하게 넘어가는 편인데, 여기서 사업가로 넘어가는 게 저는 조금 힘들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는 3년 딱 잡고 있고요. 3년 안에 무조건 여기로 넘어갈 생각이고, 3년 후에는 그때 가서 또 생각을 해봐야겠죠. 너무 목표를 크게 세우면은 파탈감도 크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돈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교훈을 얻기 위해서 일하라 라는 내용이 사실상 현금 흐름 관리 능력, 시스템 관리 능력, 사람 관리 능력. 결론이 이거죠. 봉급자에서 자영업자로 넘어올 때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현금 흐름 관리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직원을 채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직원 관리가 어느 정도 돼야 되는 거고, 자영업자에서 사업가로 넘어갈 때는 이 세 가지가 다 돼야 되는 거죠. 이 능력을 한 번씩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넘어가실 때마다, 의심이 되실 때마다 본인이. 사람 관리 내가 제대로 된다, 시스템 관리 제대로 된다. 사실상 이 둘 중에 하나만 돼도, 둘 중에 두 개가 다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사람 관리가 되면 시스템 관리 제대로 되는 거고, 시스템 관리에 사람이 뭐 필요 없다라고 하면은 뭐 사람 관리가 굳이 필요 없는 거고, 요새는 무인 키오스크나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핵심적인 건 1번, 2, 3번은 선택사항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저는 들고요. 그래서 요새 많이 유튜브에 이슈화된 게 세일즈와 마케팅, 그중에서도 글쓰기와 말하기라는 내용인 거고, 성우님께서 계속 강조했었던 게 체득화를 시켜야 되니 글을 써야 된다. 이거는 근본이죠.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는 깨달은 게, 그릇이 작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깨달은 게, 협상 능력이 어떤 업이든 어떤 종류든 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그냥 그 종류만 달라질 뿐이지 본질은 똑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일즈에 대한 책들도 많이 읽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내가 어떻게 협상을 해야 되는지, 마케팅을 해야 되는지, 이게 사실 전부잖아요. 요새 음식점을 차려도 10%가 맛이고 90%가 마케팅이라고 하던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공감하시죠? 근데 이 부분, 맞습니다. 네네. 네, 공감합니다. 이 부분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능력을 언제든 어디서든 배우고 키워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여러분들은 어떤 환경에서 어떤 방법으로 키워 나가고 계신지 조금 궁금해요, 저는. 저는 몸으로 부딪혀 보고서 거기서 좌절의 맛을 한번 느껴보고 그때 막 찾아보고서 얻어가는 스타일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음, 저는 이거다 싶으면 바로 했어요, 그날. 그래서 행동력 장난 한승환 아니시네. 대표님한테 메타테이먼트 채용 공고 지원을 했어요. 아, 진짜요? 그 결과 나왔어요? 아직 안 나왔는데 신입 PD 지원을 받으시길래, 근데 주원규 대표님의 그 채용 자격 중에 그릿이 있어서 네. 그릿 그 문제를 다 답변을 했어요. 와, 채용 공고 내용도 하나하나 다 답변을 했고, 그 모든 내용을 메일로도 썼고 PDF로도 뽑았고 첨부했고, 그 모든 내용을 제가 영상을 직접 찍어서 영상으로 만든 다음에 편집하고 같이 보냈어요. 결과가 좋을 것 같은데요?
결과가 좋았으면 좋겠는데 근데 PP가 뭐 경력 사항은 안 나와 있긴 한데 저는 완전 초급이어가지고 근데 결과가 너무 오랫동안 안 나오고 있다 그러면 좀 전화해보든지 찾아가보든지 하고 어, 싶은데 주소를 몰라가지고 주소만 알면 제가 바로 찾아갈 것 같아요. 진짜 좋은 결과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현승원 의장님은 제가 그때 상황에서 겪었을 때만 해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겪었었던 능력을 우선시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어떻게 발전할까에 대한 능력을 더 중요시 보시는 분이긴 하거든요. 네. 팀장님은 어쩔지 모르겠지만. 아, 그래서 사실 그 회사에 있을 때 뭐 스펙이 좋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거를 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들을 채용하시는 경우도 좀 있어서 기대해 볼 만할 것 같아요. 아, 좋겠네요. 아, 저 같이 실전력 일하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가지고 저 바로 보냈죠, 저는. 과로사만 좀 조심하면 되지 않을까. 아, 아, 그래요? 과로사만 좀 조심하면 되지 아, 않을까. 두 분 다 기준이 진짜 빡세셔가지고 일을 하면서 받은 스트레스를 일로 푸시잖아요, 두 분 다. 아, 근데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진짜 행복할 것 같긴 해요. 진짜 두 분이랑 함께 한다고. 음, 그게 진짜 최고의 인맥 아닐까요? 우리나라에서. 아, 그렇죠. 그쵸. 맞아요. 친하게 지내요, 수신님. 아, 탑승해야 네. 할 배도 있고 지금 친하게 지내셔야 될 분도 있고 너무 좋은데 여기? 음, 제가 나중에 민식님한테 저 채용 어떻게 보냈는지 한번 공유해드리면은 좀 봐주실 수 있나요? 아, 너무 좋죠. 아, 예. 메일 이따가 부탁드립니다. 예창패도 혹시나 제 도움 드릴 수 있는 것 도움 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네. 너무 좋죠. 그럼 이어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독서를 하는 근본은 어쨌든 여러분들이 공감하실지 모르겠지만 체득화를 위해서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어쨌든 뭐 각기 다른 상황에 다 처해져 있고 필요로 하는 요점도 다 다르시고 거기서 얻어가는 것도 다 다르기 때문에 책에서 무언가를 하나 얻어가서 내 실생활에 녹여서 내가 뭐 수익을 얻든 효과를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의 숙제는 부자가 되는 10단계. 이거는 제가 일일이 다 적진 않았어요. 저도 책 한번 다시 한번 읽으려고 음, 10단계를 한 번 더 상기를 시킬 예정이고 당신이 해야 할 일들 저는 이건 안 읽을 거예요. 다시 읽어도. 왜냐면은 해야 되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저희는 지금까지 목표를 다 얘기했었고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알기 때문에 저는 생각이 너무 많은 스타일이라 여러 가지 인풋이 들어오면 더 꼬여버리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안 읽을 생각이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한 번 더 읽으시면은 좋겠죠. 제가 그 좋아하는 구조 중에 하나가 있어요. 인생에서 도움이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구분하는 방법인데 김창옥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 이거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이거 진짜 좋아요. 목표에,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목표에 다가가는 일인가 아닌가가 아니에요? 좀 비슷한데 어,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하려고 할 때 마냥 좋지는 않을 수도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인스턴트 음식이나 콜라 먹을 때 마실 때 좋지 마시고 나서 기분이 좋진 않잖아요. 그쵸. 그리고 짜증나요, 먹고 나면. 그죠? 열받아요 나중에. 아 이거 왜 먹었을까? 먹을 아, 때 그 목이 찢어지는 그 짜릿함 때문에 먹는 건데 음, 그래서 뭐 제로 끝날, 콜라를 먹으면 되겠죠? 끝날 그리고 때 안 찝찝한 거? 네? 그러니까 끝날 때 안 찝찝한 거? 좀, 그죠? 끝나고 그러니까 언제 느낌을 믿어야 되냐면은 끝날 때 느낌을 믿어야 된대요. 뭐 예를 들어서 운동할 때 시작할 때 하기 싫잖아요. 유나님 너무 잘하시잖아요. 근데 끝나고 나서의 그 희열은 진짜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너무 기쁘고 뿌듯하고 그때 자존감이 올라가고 그래서 사람을 만날 때도 배움을 얻을 때도 첫 그 느낌도 중요하지만 끝나고 나서 이 사람을 내가 만나서 얻어가는 게 많았다. 그 느낌이 좋았다라는 그 부류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앰비션 북클럽 멤버들도 저는 그렇고 이 사람을 만났을 때 좋은 에너지 얻어가고 그래서 끝날 때 얻음이 항상 있는 게 내가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구절을 제가 정말 감명 깊게 들어가지고 여러분들께 공유를 하고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을 통해서 끝나는 느낌이 좋은 이야기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농도 짙은 시간을 갖기 위해서 노력했었던 한기 중독자 헤이든이었습니다. 무슨 중독자요? 한기요, 한기. 한기? 저는 창문 없으면 못 살아요. 무조건 겨울에 아. 한기를 시켜야 돼요. 한기남. 신선하네요. 네, 저는 여러분. 신선한 공기가 없으면 못 살아서. 네. 여러분, 지금 앰비션 북클럽이 3회차예요. 근데 네. 딱 신기하게 8월까지 발표자들이 나와가지고 저희 독서 모임은 그 모임장을 되게 배출하는 모임이 됐고, 어찌됐든 여기 있으신 분들은 저 안수빈님이랑 이성준님이랑 수빈님 같은 경우 지금 새로 들어오신 건데 아마 저를 다 오프로 한번 본 분들이 이제 대부분 들어오셨어요. 제가 이제 어쨌든 이 분들이 저에게 이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유나님 같은 경우에는 그 욕망의 북클럽을 이용하시던 분이 거기 환불 하시고 저한테 너라면 내가 독서 모임 참가하겠다 해서 저를 멱살 잡고 여기까지 끌고 오셨고 그것도 되게 많이 해주세요. 제가 이제 솔직히 직장인이랑 이걸 같이 병행하니까 뭐 오타 부분도 있고 실수하는 부분도 계속 잡아주셔가지고 저한테는 그런 거 체크해 주시는 거 되게 좋거든요. 왜냐면 사실 저도 이제 1회차, 2회차 하고 나서 이게 되게 버거웠어요. 아마 민식님도 준비해서 알겠지만 이 발표를 준비하는데 저 5시간 넘게 걸리고 하니까 거의 1, 2회차는 이제 무료로 지내고 2회차도 거의 무료로 하니까 너무 버거웠는데 여러분의 후기랑 여러분의 그 열정으로 제가 지금 여기까지 왔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 제가 없이도 진행하게 되는 딱 첫 번째 틀을 맞이한 거잖아요. 일단 저는 너무 고마워요. 일단 박수를 해야 될 것 같아. 자료 정리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처음 해보는 거니까 좀 신기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수빈님이랑 성준님, 뭐 수빈님도 제 인스타랑 이런 걸 보고 오신 거여가지고 되게 감사하고 오늘 민식님이 해주신 말씀이 일단 너무 좋은 말씀이 많고 저희가 귀감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계신 분들은 엄청난 혜택을 받고 제가 약간 사주를 봤는데 저한테도 되게 복이 많지만 저랑 같이 있는 사람들이 복이 되게 증폭돼가지고 잘 되게 하는 그 사주가 있대요. 제 운세가. 저랑 함께 계시면 왜냐면 제가 그 같이 지금 지냈던 온오프라인 사람들이 처음에 되게 작게 시작했었는데 다들 엄청나게 매출이라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제가 되게 밝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그냥 밝게 얘기를 했는데 저 때문에 우울증을 치료했던 분도 한 2-3분 계셨거든요. 근데 나는 그 사람들이 우울증인지도 몰랐어. 난 대화만 했어. 근데 끝나고 나니 나 덕에 우울증을 치료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의 그 기운 자체가 좋으니까 좋은 분들이 모이는 것 같아요. 오늘 민식님 얼굴도 또 처음 봤어요, 우리가. 민식님을 위해 발표자를 또 박수를 해주세요, 우리. 네. 되게 쑥스러워하세요. 잘생겼다. 인생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근데 감사합니다. 민식님 군대는 어디 갔다 오셨는지 좀 궁금해요. 갑자기? 아니, 해보니까 어딘가. 강원도 인제 조교로 갔다 왔습니다. 역시 느낌이 달라. 여러분, 저는 남자들한테 군대 어디 갔다 온지 항상 물어봅니다. 느낌이 달랐어. 이 조교의 느낌이었어. 네네. 혹시 또 이제 이번에 처음 오신 수빈님 같은 경우 어떤지 성준님이랑 안수빈님, 박수빈님 발표 준비해 주세요. 안수빈님 어떠셨어요? 오늘 처음 참가해 보셨는데. 제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을 2019년도에 이제 얻게 되었는데 그때는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사회 초년생 1년 차여서 그냥 보면서 조금 내용이 어렵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그냥 한번 넘겼었어요. 근데 이제 한번 하얀사과님 인스타 스토리에 이 주제의 책이라는 걸 보고 그때 이해를 못하고 지금도 최근에 읽지 못했지만 들어와서 어떤 책을 읽고 어떤 인사이트를 얻으셨는지 그리고 어떤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시는지 그런 게 조금 궁금해서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설명도 되게 잘 해주시고 이제 들으시는 분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거 보고 되게 많이 좀 그런
여러분들의 열정을 얻어가는 것 같아서 오늘 정말 어제 새벽에 하얀 사관님 인스타 스토리를 발견한 저를 정말 칭찬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네네. 성주님 계세요? 하여튼, 박수빈님 들어오신 분. 안 계시네? 수빈님께서 카톡을 남기셨는데 네. 데이터가 잘 안 터진다고. 지윤님 네. 같은 경우에도 저번에 아파서 참가를 못 하셨고, 이번에 참가하시니까 네. 어떠세요? 궁금해요. 되게 이게 일단은 그냥 저는 좀 심플하게 말하면 정말 좋았고, 저 사실 제가 요즘 엄청 바빴어요. 바빠서 바쁘기도 했고, 이제 또 수술도 했고, 그래서 좀 바쁜 부분이 있어서 사실 저희가 현승원 의장님을 되게 존경하는데, 유일하게 이제 두 분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인데, 어, 거기에서 이제 일하셨던 분께서 오셔서 이렇게 하신다는 걸 지금 좀 전에 이제 이거 시작할 때 알아가지고 엄청 두근거렸었거든요. 어, 그래서, 음, 일단 하셨던 말 중에 짧은 시간에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하셨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그건 좀 생각이 조금 달랐던 게, 저도 스타 강사 강의를 거의 10,000시간 넘게 봤었거든요. 근데 그게, 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라 진짜 뼈를 깎는 고통의 시간인데, 그래서 그런 게 쌓이고 쌓여서 아마 이제, 어, 체득화가 돼서 어느 순간에 이렇게 탁 이렇게 용수철 튀듯이 이렇게 되는 시점이 오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좀 시야를 조금 다르게 봤었어요, 현승원 의장님을. 그래서 저도 역시나 학원을 운영하고 있고, 지금 제가 주 3회 일하고, 저는 제 강의를 뭐 인강을 찍어서 하진 않지만, 제가 메타버스로 학원을 운영하고 있어서, 이제 오프라인 학원이 있지만, 저는 이제 어디서든 움직일 수 있고, 음, 월 수익을 이제 안정적으로 740이 들어오는 수익화를 어느 정도 시켜놓은 상태고, 그러면서 이제 저는 오히려 다른 가치들을 좀 배울 수 있는 기회들을 좀 얻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가족들을 다 끊고, 강아지랑 이제 둘이서 이렇게 서를 보내면서, 성공을 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들어왔는데, 인사이트를 굉장히 넓힐 수 있어서, 정말 좋았어요. 그리고 다른 분들의 생각도 들으면서, 나 진짜 열심히 살아야겠다. 그리고, 제 최종 꿈이 대통령인데, 내가 꼭 대통령이 돼서 여기서 나오는 얘기들을 귀담아 듣고, 어, 훌륭한 대통령이 꼭 돼야겠다. 이런 생각도 다시 한번 다짐을 하면서 선언을 해보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네, 기호 몇 이상입니다. 번인가요? 그 기호는 모르겠지만, 그 1번이고 싶습니다. 네. 어, 45살까지는 재산 단위를 조 단위로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이후부터는 국회의원부터 시작해서, 네. 그리고 최근에 그래서 국회의원님 그 신년회 행사 MC도 맡았었고요. 그래서 되게 신기한 경험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네. 응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중님은 직장인으로서 솔직히 우중님은 주식으로도 월 1,000을 벌어보셨고, 지금 자동차 회사가 또 연봉도 되게 높은 편이잖아요. 그리고 대학교에서 과탑도 찍어보신 분이에요. 되게 지금 조용히 얌전히 계신데, 우중님은 부동산은 또 하진 않으셨어요. 근데 저희가 부동산을 하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보신 분인데, 이거 다 어떠셨어요? 보자마자 하나하나. 보면서 느꼈었던 거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이게 우리나라가 인식 자체가 약간 어떤 분야든 다 인식이 다 어떻게 이상하게 딱 자리 잡히면 그게 맞다고 인정하는 게 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이란 것 자체도 내 집을 마련하면 나는 다 부자야. 이런 마인드가 일단은 깔고 들어가거든요. 근데 부자 아빠, 가난 아빠를 보면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들어가는 것보다 약간 이제 그걸 임대 수익화 하면서 나중에 점차 수익금을 이제 쌓이는 게 이제 파이가 되게 커지면 그걸 통해서 일을 사라는 거지. 처음부터 과감하게 딱 하면 리스크가 감당이 안 돼서 그냥 낮아빠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투자는 사업이든 아까 얘기했듯이 리스크가 적은 방향으로 최대한 수익을 많이 챙길 수 있는 방향으로 하는 게 제일 좋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환경 자체에서
무엇을 바꿀 수 있을까? 뭐 사업하신 분은 사업하신 분을 해서 바꾸는 방법도 있고, 직장 생활에서는 또 직장 생활에서 맞는 그런 투자 방법이든 아니면 또 다른 뭐 사업화를 하는 방법이든 요새는 되게 정보가 많기 때문에 그 적용할 수 있는 게 되게 많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 이런 인사이트를 만나서 참 좋은 거는 솔직히 직장 생활 하다 보면 현실주의적인 냉소적인 사람들이 되게 많아서 좀 아쉬운 게 있는데 여기서는 이런 대화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뭔가 우중님이 되게 떨리시나 봐요. 목소리가 뭔가 아, 떨리시, 갑자기 이게 떨리네요. 네, 마음에 벅참이 있으셨나 봐요. 아, 유나님도 얘기 듣고 싶어요. 저는 이 책에서 가장 깊은 깨달음은 여기 이제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들이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미라클 모닝에 대한 열망이 있었는데 그거를 항상 중간에 하다가 말고 이런 부분이 제가 좀 자기 혐오도 있었고 좀 자책감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 약간 그 게으름이라는 정의를 좀 잘못 내리고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서 게으름이 이제 뭐 되게 열심히 살고 오늘 하루 채우고 뭐 이것저것 하고 했지만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을 성장하지 못했다면 그거는 이제 빈 껍데기가 아닌가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미라클 모닝을 하는 목적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러면 하루를 조금 더 알차게 보내고 그 시간적인 여유를 확보하려고 한 거고 내가 하는 걸 좀 더 집중하기 위해서 했던 건데 그 미라클 모닝이 일어난다는 거에만 목적을 두니까 제가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열심히 채우기보다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걸 채우면서 시간을 보내야겠다 이렇게 깊은 좀 깨달음을 얻었던 것 같아요. 네, 슝님 계신가요? 태아님? 네. 말씀해 주세요. 성주님이 손 드시고 있었어요. 아, 성주님, 미안해요. 성주님부터 얘기해 주세요. 음. 채팅으로 올리셨어요. 아, 박수 박수 치지. 친 거래요. 계속 아, 손 흘리셔가지고. 이게 음성으로 말고 이렇게도 할 수 있네. 음. 그리고 슝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일단은 이 책 골라주신 민식님께 너무 제가 감사드립니다. 골랐어요. 제가 골랐어요. 아, 그래요? 이 책을 왜 이 책 골랐냐면, 골라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 책을 고른 이유는 책을 읽고 나서 실행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정말 네. 바이블이 되는 책을 매 년마다, 분기마다 여러분이 배운 거에 의해서 읽을 때 완전 느낌이 다르실 거예요. 저는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동산 관련된 책도 10권 이상도 읽었고, 부동산 관련된 뭐 200억, 300억 부자인 지인들도 계시고 했는데 이 바이블 책을 매년마다 분기마다 항상 읽으신대요. 근데 그때마다 느낌 깨달음이 달라가지고 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계속 읽어봐라. 다독을 하면 그때마다 느끼는 게 다를 것이다. 그런 깨달음을 저는 이제 많이 접했어요. 제가 이제 3년 전에 이 책을 읽고 나서 저 일단 부동산 투자도 진행했고 제 지인한테 그 주식도 위임해가지고 한 1,200만 원 정도 굴리게도 해봤고 제가 일하지 않은 시스템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 그 후에 그 주식 때문에 돈을 줬던 동생이 아직 저한테 돈을 못 갚고 있거든요. 지금 500만 원 정도 남았어요. 그렇게 해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고 어떻게 보면 남들과 다르게 이거를 적용해가지고 제가 그걸 배우고 있는 과정인데 지금 배워서 읽는 거랑 또 우리가 한두 달 뒤에 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읽은 거랑 아마 인생은 계속 바뀔 거예요. 느낌이 다르실 거고. 그래서 정말 좋은 책 한 권을 예전에 읽었더라도 새로 읽으시면 마음가짐과 실행이 달라지거든요. 그걸 깨닫길 원해서 제가 이 책을 원한 거고 이 책은 저희가 두고두고 그냥 평생 읽어야 되는 거예요. 아마 반년 뒤에 읽으실 때 그때 하얀 사관님 말씀이 어떤 건지 알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지금 읽어서 눈에 잘 안 들어요. 이 책은 바이블이기 때문에 20년 넘었잖아요. 거의 그냥 그렇죠. 교과서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주제로 삼아주셨던 제가 삼았던 부분에서 우중님이 계속 저한테 이 책을 읽게 돼서 너무 고맙다 계속 연락이 오셨어요. 그러면 너 신기했고 슝님 같은 경우 고맙다고 하고 민식님도 현승원 의장님이 어찌됐든 부자의 반열에 오르신 분이잖아요. 이 책이랑 아마 연관되는 부분이 너무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 같이 이 자리에 있는 계신 분들 모두 감사하고 또 박수로 또 할까요? 저 박수를 좋아하잖아요. 네네. 그럼 하고 이제 슈님 얘기해줬나? 네, 얘기하겠습니다. 네.
책을 보고 명저는 좀 명저인 이유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제가 그래도 좀 좋다고 하는 책은 곧잘 챙겨보는 편인데, 근데 이 책은 좀 지금 좀 뒤늦게 이제야 좀 봤어요. 근데 제가 예전에 되게 뒤늦게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를 보고, 와, 내가 왜 이걸 이제 봤지?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좀 든 적이 있는데, 그 감정을 이 책을 보면서 좀 다시 한번 좀 느꼈고요. 진짜 한 챕터 한 챕터가 좀 버릴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았던 내용은 뭐였냐면은, 이 한 가지 기술이 부족해서 부자가 못 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걸 보고서 음, 좀 생각에 빠졌어요. 나한테 제일 지금 필요한 기술이 뭘까 하고, 이게 저한테는 이제 책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질문이었는데, 이제 그 답은 뭐였냐면, 내가 아직도 빨리 실패하는 기술이 부족하구나라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 실패할 때 성공이랑 실패의 경계면이 가장 명확하게 나뉘는 순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실패할 때 10배의 깨달음을 얻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실패할 때 내가 가장 비겁하고 싶은 순간이기도 하구나. 어, 그래서 이제 성공으로 가는 과정은 정말 지독하게 본인한테 솔직해지는 과정이구나. 정말 지독하게 본인한테 솔직해야 두려움을 다룰 수 있겠구나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정말 빠른 성장을 원한다면 그냥 빠른 실패가 최선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공과 실패의 경계면이 이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아주 좋은 음, 경계면으로 성공과 실패의 기술을 가르쳐주는 아주 좋은 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이 책 골라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누가 발표 안 하셨지? 저요. 네, 부시님 해주세요. 네, 저는 이 책이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마인드 공부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그 다음으로 봐야 될 책이 지금 이 책이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저도 왜 이걸 이제 읽었나 싶었고 뭐 그 다음으로 읽으면 좋은 책이 사업의 철학이라는 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그 전에 이걸 읽어야 됐던 이유는 앞으로 성공하기 위한 조건들이 이 책에 너무 광범위하게 잘 나와 있어가지고 가이드를 너무 잘 제시를 해주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거를 읽고 제가 하고 있는 사업이 자동화가 되는 것인가를 다시 생각하게 됐고 이거를 읽기 전과 후에 제 인사이트도 좀 많이 변화가 좀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랜트 칼던이라는 12,000채 관리하는 부동산 미국의 부자가 있는데 그분은 이 책을 되게 비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를 좀 찾아봤더니 사업이 꼭 답은 아니다. 직장 다니면서도 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둘 다 결국에 부동산 하는 사람으로서 본질은 그냥 같다고 생각하면 그냥 어떤 게 맞다 틀리다보다는 어떤 걸 보던 간에 자기 장점으로만 흡수를 할 수 있으면 그러면은 시간 뺏기지 않고 본인 이제 실행력 해서 빨리 실패하고 뭐라도 좀 빨리 할 수 있는. 근데 오늘 내용 중에 너무 좋았던 거는 저는 제가 현선 대표님의 채용 공고를 올리고 나서 답이 없을라나 회사 찾아가려다가도 회사 주소도 안 나오고 아 일단 본업부터 좀 열심히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민식님께서 말씀 주신 게 저한테 좀 많이 큰 힘이 됐어요. 그래서 이지님이랑도 좀 더 제가 보냈던 거 저 한번 공유 드리면서 또 얘기 좀 따로 해보고 싶고 제가 클래스에다가도 채용 공고 냈거든요. 비슷하게. 근데 저는 본질이 그렇게 사람들 자기 역량, 진로 찾아서 자기 사랑하는 일 찾아서 본인이 사랑하는 일을 강의할 수 있을 정도로 프로페셔널해지는 걸 찾아주는 게 제 목표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려면은 제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쪽으로 좀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 읽기 전에 읽어야 됐던 마인드 책은 역행자랑 어웨이크라는 책이 정말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어웨이크. 클루지라는 얘기를 하면은 인간이 나태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 생각하면서 붙박아빠 읽으니까 또 되게 좋더라고요. 네,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성준님은 텍스트 목소리로는 출연하고 싶지 않으세요? 텍스트 말고? 네, 알아. 그럼 여러분, 어찌 됐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렇게 하고 휘발되지 않게 꼭 글을 쓰시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셔야 돼요. 내가 이걸 듣고 나서 그냥 날려버릴 것인지, 이걸 체화하실 것인지. 여러분 마음속을 두드려 보세요. 아셨죠? 일단 네. 저희 단계별 아시죠? 일단 카톡으로 후기 남긴 다음에 블로그나 카페에 후기 남겨가지고 거기까지 체화하시는 거. 그렇게 네네. 이제 미션 드릴 테니까 그 미션이기보다 여러분 자신을 위한 글이에요. 그렇게 네. 하시고 지금 혹시 또 말씀하시고 싶은 분들이 있으세요? 요거에 대해서? 어, 지훈님은 어, 어찌됐든 엄청 바쁘신데 참가하셨는데 어떠신지. 네네. 네네. 저는 아, 좀 아까 전에 이제 좀 실패를 빨리 경험해봐야 좋다 막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엄청 공감을 했어요. 네, 저도 제가 빨리 도전하고 빨리 부딪히고 빨리 깨져보고 그럼 깨지면 와 내가 얼마나 잘 되려고 여기서 이렇게 깨지지? 더 성공하기 전에 여기서 깨져서 다행이다. 구멍을 여기서 찾아서 다행이다.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가는 성격이거든요. 그리고 어떤 위기에 닥쳤을 때 내 머리가 이렇게 빨리 돌아가 하면서 뭐 스스로한테 엄청 칭찬을 해주는 약간 나르시시즘이 있는 그런 성향이에요. 네. 그래서, 실패를 해본다는 거? 그거는 일단은 도전을 해봤다는 거고, 그래서 그 도전을 해봤기 때문에 실패라는 것도 오고, 그 실패를 이제 수정하고 보완하는 과정이 이렇게 오는 거잖아요. 아니면 이게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를 파악을 해서, 그 경험을 가지고 또 다른 데에 접목할 수도 있는 거고, 아까 그 얘기에 굉장히 많이 공감을 했고, 어,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사실 제가 어제 수면제가 없어서 잠을 좀 제대로 못 잤는데, 오늘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어, 여러분들을 만나고 얘기를 듣고,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육성 참여도 하고 이렇게 한 게 처음인데, 진작 했으면 좋았을 걸, 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앞으로 열심히 참여해야겠다. 네. 저는 아예 북클럽 자체가 처음이거든요. 네. 아, 네. 그러니까 아니다. 한 번 했었는데, 한 번 그냥 오프라인으로 한 번 했었는데, 그냥, 네 명이서 했었는데, 뭐, 한 번 태국 가시고, 한 번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한 번 하고 와야 되긴 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본격적으로 한 거는 제가 처음이에요. 근데 뭐, 여기 다른 분들은 뭐, 여러 북클럽을 이렇게 다니셨다고 하지만, 저는 약간, 한 번 선택한 거에 최대로 제 시간을 아끼려고 하는 편이라서, 내가 나한테 가장 잘 맞는 곳을 좀 찾으려고 하는 편이고, 그래서, 여기가, 나한테 진짜 잘 맞는다. 이게 사람의 결이라는 게 있고, 자기한테 맞는 분야가 있는데, 이 북클럽을 내가 가장 먼저 선택해서 기분이 좋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유나님 같은 경우 독서 모임도 엄청 참여도 많이 하셨고 1년 이상 운영도 해보셨고 했는데 유나님은 어떠세요? 유나님 얘기도 듣고 싶어요. 저는 운영한 게 그때 이런 독서 모임이 아니라 책을 제가 너무 안 읽어서 책을 읽는 모임? 그 3시간 동안 그냥 자기가 읽고 싶은 책 갖고 와가지고 약간 환경 설정하는 그런 모임이었어요. 그리고 독서 모임은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하지만 욕망의 북클럽이 처음이었고 거기에 좀 실망을 해서 이제 다른 거 갔다가 하얀 사과님을 알게 됐고 여기까지 갈 수 있는 알고리즘이 저를 이끌었는데 지금 만족도가 높은 편이고 조금 아쉬운 점은 아무래도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좀 이제 서로 줌으로 화면을 통해서 저희가 소통할 수 있는데 화면이 안 되시는 분들은 제가 좀 집중하기 힘든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저 발표할 때는 모두 필수로 얼굴 공개를 하려고요. 네네. 저는 얼굴 공개되시는 분만 받는 걸로 제가 아, 좀 안 돼요. 환경 이제 세팅. 마스크도 못 써요, 이제. 환경 세팅. 마스크도 벗어야 되고요. 마스크 풀려요, 이제.
네, 그러길 바라고. 아무튼 이렇게 좋은 모임을 갖게 되고, 여러분을 만나게 되고, 많은 인사이트를 얻게 되고, 그리고 서로 약간, 서로 이제 약간 지켜보는 느낌이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음. 네, 많이 민-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네. 예유다님. 민식님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를 벗을 생각은 없으신 거죠? 아, 마스크 저 안 된대요. 감기 때문에 아, 이게 그게 때. 입이 건조해져가지고 아, 제가 뭐 택배로 립밤 보내드릴까요? 한명서 다음에는 있죠. 다음에는 벗고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 이렇게 또 마무리 해주실 분 계신가요? 소감을? 수빈님이랑 선주님, 뭐 슝님, 우중님. 저 소감은 아닌데 네. 혹시 책 중에서 이 내용 아세요? 날 좀 따뜻하게 해주면 이 장작을 내게 넣어주지. 뭐라고? 다시요? 다시요? 그러니까 날 좀 따뜻하게 해주면 이 장작을 내게 넣어주지. 이런 음,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음, 그러니까 뭔가를 얻고 싶으면은 일단 퍼준 다음에 얻으라는 그런 이제 비유인데, 다른 책에서 나오는 그 비유를 여기에 이제 넣어놨더라고요. 어, 그래서 네, 다음번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장작 많이 갖고 오겠습니다. 나는 뭐 ENI 퍼주신다는 줄 알았어요. 날 좀 나는 따뜻하게. 내가 선물을 줬다는 건가? 뭐 이런 건 줄 알았어. ENI 네트워크 모임이 있는데 거기 이념이 기버스 게인이거든요. 음, 먼저 줘야 들어온다. 그래서 받을 생각 말고 먼저 주자 이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맞아요. 거기에 엄청 동감합니다. 네. 여러분, 2월달 독서 모임은 그때 저희가 맨날 오전에 하는데 한번 오후에 진행해 볼까 하는데 어떠세요? 저는 오후요? 개인적으로 오전이 좋긴 한데, 저도 오전이 뭐, 좋은데 이번에 감기에 네. 그 따르겠습니다. 설날 독서 모임을 모을 때 그 지인들한테 요청했는데 다들 오전이라서 일어나기 힘들다는 사람이 엄청 많았고 설날이어서 가족을 봐야 되는 사람도 많았고 저는 사실 오전에 처리해버리는 게 되게 좋은데 살면서 저도요. 저희처럼 이렇게 부지런한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다들 오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일요일, 혜택은 부지런한 자한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래서 저도. 오전으로 네. 했습니다. 왜냐면 저는 사람이 얼리버드. 많아지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 정말 액기 쓰는 소수와 적당한 거에서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인원이 많아지면 제가 더 유명하고 좋겠지만 그거보다 저는 심도 있고 밀도 있는 대화를 원해요, 여러분. 지금 계속 참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기서 느껴지는 인사이트는 그 많은 독서 모임보다 저는 소수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맞습니다. 오전에 진행을 하는데 그러면 2월 며칠 날 할까요? 수요일 날. 아무 때나 좋습니다. 저는. 아무 때나? 일요일은 힘드신가요, 다들? 혹시? 아니, 저는 상관없습니다. 일요일 좋습니다. 네, 저는 시간을 일요일도 딱히. 제가 일요일 날 오전에 원래 그 200억 그 자산가를 갖고 있는 대표님한테 늘 배우는 시간이 오전이에요, 일요일 오전. 지금 그거 빼고 여기 있는 거거든요. 그분이 그냥 여기로 오시면 좋을 텐데. 그분은 오프라인에서만 가능해요. 음, 그래서 저는 일요일 날은 이번에 설이니까 좀 특별하게 했던 거고, 토요일이 좋아요. 네, 그럼 토요일 오전으로. 토요일 오전? 근데 일요일도 토요일 오전? 네, 일요일에 뭐 그런 게 있다고 하면, 네. 다른 분들이 토요일이 굳이 상관없다고 그죠. 하면, 근데 그럼 한 네. 2월 19일 오전 정도 괜찮으세요? 일요일 날? 19일 일요일. 전 19일 좋아요. 오전? 네, 괜찮아요. 19일 날. 그러고 이번에는 저희가 첫 번째는 다 다른 책으로 했고 두 번째랑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한 권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네네. 한 권으로 했는데 이번에 4회차 2월에는 각자가 원하는 책을 또 발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저는 한 권으로 하는 것보다 각자가 솔직히 그냥 강제로 읽으라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책을 발표할 때 그 행복이 더 더하거든요.
네, 어떠세요? 그런 또 물어보니까 또 원하신다고 하셔가지고, 그렇게 2월 저는- 달에 그냥 그거를 왔다 갔다 하면 좋겠어요. 뭐 한 주는 네, 둘다 해야 정해서 된다고 하고, 한 주는 맞아요. 원하는 책으로 네. 하고, 이런 식으로. 네. 맞아요. 그래서 맞아, 2월 맞아요. 달은 각자가 원하는 책으로 발표를 하시는 거를 뭐 네. 발표 자료를 준비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본인 스스로에게 질문하셔서 가져오시면 돼요. 그렇게 네. 2월 19일 날 2월 그 10시, 12시로 또 고정으로 픽스로 진행하도록 하겠고, 여러분 네. 일단 감사합니다. 또 박수로. 감사합니다. 세게 치세요, 여러분. 그냥 도파민 나오는 거 알죠? 감사합니다. 이 소감을 바로 카톡 후기로 남겨주시고, 이번에 유나님, 유나님은 민식님이 유나님 글 쓰는지 안 쓰는지 계속 밀착마크 하셔갖고 후기 체크해 주시면 돼요. 그런 걸 좋아하신대, 유나님이. 제가 저번에 하다가 너무 버거웠기 때문에 민식님한테 토스를 하겠습니다. 민식님 화이팅! 네. 그리고 그 감사합니다. 후에 이제 제가 그리고 여러분 그 후기를 쓰시고 나면은 본인이 스스로 이 릴레이에다가 제가 예시를 써놨거든요. 자기랑 카톡이랑 인스타 블로그에 뭐뭐를 썼는지 직접 복사해서 남겨주시면 돼요. 지금 혹시 카톡 보실 수 있나요, 여러분? 카톡 한번 봐보세요. 네. 이게 지금 보면은 실행 인사이트 완료자 릴레이로 후기는 카톡, 블로그, 인스타, 카페로 해서 저희가 무자본 창업으로 성공하려면 글을 남겨야 되잖아요. 그 전에 남기신 분들 거 보시면은 다강하게님 경우 아웃풋으로 4건으로 카톡, 인스타, 스토리랑 게시글이랑 블로그 다 남겨주셨고요. 민식님 같은 경우 카톡이랑 카페, 병현님도 독후감으로 카톡, 블로그, 그리고 우중님은 블로그 써보신 적이 아닌데 그 카톡이랑 블로그, 인스타 다 남겨주셨어요. 지윤님은 저번에 몸이 아프셔서 카톡으로 남겨주셨고, 네. 민아님도 카톡이랑 블로그 이렇게 해가지고 진행해 주시면 돼요, 여러분. 네, 일단 알겠습니다. 카톡 후기는 바로 지금 1시간 내로 바로 진행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거를 그렇게 해서 저 진행할게요. 바로 식사해야 돼가지고 식사하고 바로 남기겠습니다. 식사하고 1시간 이후로 해주시면 되고,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 제가 사진까지 맞아, 헤이든님 제가 사진을 하나 올렸는데 한번 봐보시겠어요? 1월 발표자 헤이든 해가지고 본인이 사진 있으시면 저한테 그것도 같이 해주셔서 블로그 후기 남길 때 다른 분들이 헤이든님 얼굴이 같이 나올 수 있게 해드릴게요. 네. 그렇게 해서 저는 저보다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체화하고 여러분들이 발전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저를 보고 다 모이신 모임이지만 여러분 각자가 주인공인 이 앰비션 북클럽에 와주셔서 감사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그럼 안녕히 계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화이팅. 저 그 궁금한 네. 거 있어요. 저희 물어보세요. 다음 주차 독서 할 때 자유 도서잖아요. 네네. 네. 그거를 미리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다른 분들? 네네네. 왜요? 미리 공유. 네, 미리 공유해서 여유 되면은 다른 분들 것도 한번 읽어보려고. 맞다. 좋습니다. 그리고 그 민식님이 오늘 해주신 얘기, 헌승원 의장님이 여기 수신님이 질문을 주셨는데, 후기 남길 때 직접적인 공유가 안 되기 때문에 느낀 점이라 앞으로 뭐 이런 걸 얘기해야 돼, 아니면은 민식님이 얘기해 주신 거를 저희가 어느 정도 카페에는 어차피 저희 가입하신 사람만 볼 수 있거든요. 카페 후기 남길 때는 오늘 해주신 말씀을 정리하셔도 되는데, 블로그나 외부에서는 어느 정도 저희가 글을 써도 되는지 민식님이 그 틀을 잡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카톡으로 올릴게요. 네, 그렇게 네,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듣고 나서 남기려면 카페에는 비공개로 되기 때문에 그거 정도도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사진으로 보내드릴 테니 해주세요. 그리고 민식님은 남아주세요. 다른 분들 다 나가셔도 됩니다. 혼나나요? 혼나는 게 아니라 사진 달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혼내지 마세요. 고맙습니다. 혼내는 거 아니야. 여러분 혼낼 때 아니야. 죄송합니까? 사진 달라고, 사진. 자, 우정님, 유나님도 남아있어도 돼요. 넷이 남아있어도 돼요. 또, 왜안- 민식님, 네. 사진을 보내주셔야지 다른 분들이, 어쨌든 윤식님도 팬을 만들고 싶어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헤이든만 그냥 남길지, 그냥 사진을 같이 할지, 민식님이 선택해 주시면 돼요. 저는 이름만 남기겠습니다. 헤이든만. 그러면 사진은 없애버릴까요? 사진을 비공개로?
근데 저는 아직 얼굴 공개할 생각은 없어가지고. 네, 알았어요. 그러면 이렇게 얼굴은 없애갖고 헤이든으로 해가지고 네. 그때 그 무슨 현성 의장님 제자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그럼 어떤 타이틀로 남겨주시길 바라는지 그것도 궁금해가지고. 그것까지는 생각 안 해봤는데. 네, 그래야지 뭐, 사람들이 글쓰기가 편하거든요. 왜냐면 현성원이란 타이틀을 저희가 얻고 그거를 가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현성원 의장이라는 그 블로그로 썼을 때 그 민씨님이 같이 유명해질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거를 노출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틀도 잡아주셔야 돼요. 그거 좀 생각해보고 카톡으로 올리겠습니다. 가이드라인. 생각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지금 바로 생각해서 올릴게요. 네, 그러면 헤이드님 같은 경우 그 얼굴 공개 안 된다고 했으니까 제가 다른 이미지로 넣어가지고 이렇게 진행하도록 할게요. 원하시는 네. 대로. 네, 어떠셨어요? 이렇게 발표자 해보니까? 저 원래 말하는 걸 제 얘기하는 거 좋아해가지고 네. 그냥 얘기하는 내내 너무 좋았고, 근데 생각보다 준비하는 과정이 좀 힘들구나. 그래, 나는 그런 거를 약간 말해서, 아, 하얀 사관님이 왜 힘들어 하시는지 알겠다. 이런 얘기가, 네, 그런 게 좋죠. 그래서 약간 쉽지 않아요, 맞아. 그래서 저도 알았으면 되고, 사기가 이제 볼 때랑 또 참가할 때랑 진짜 다르거든요. 달라요. 완전 달라요. 그죠? 진짜. 어때요? 완전 다르죠? 부담감 차이가 이거 이루 말할 수가 네. 없어요. 그런 얘기도 뭔가 같이 해서, 아, 하얀 사관님께 박수와 이제 어찌됐든 뭐, 또 아쉬운 점 없었어요, 맨싱님? 얘기할 때? 아쉬운 점 없었어요, 저는. 아, 진짜? 네. 좀 더 그리고,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싶었는데, 응, 응, 그게 시간이 제약적이다 보니까, 응, 응. 그거 말고는 음. 없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모임이 짧다 생각하셨는데 네. 직접 해보니까 1시간 반 끌기도 쉽지 않죠, 이게. 근데 이미 준비된 그 대사나 이런 게 있으면 상관없는데, 네네. 즉흥적으로 하면은, 이게 많이 힘들 것 같아요. 즉흥적으로 하면. 맞아요. 아, 즉흥이 더, 저는 즉흥이든 뭐든 즉흥은 준비를 엄청 하는 사람은 나오기 때문에. 음, 네. 민식님 또 몸 안 좋으시니까 그 가이드는 바로 잡아주셔야 다른 분들이 글쓰기 좋거든요. 네. 네. 그거 하시고 카톡 후기나 이런 거는 뭐 시간 될 때 하는 걸로. 네. 수고 많으셨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